병원에서 오래 일을 했다 보니 변비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일하던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했던 변비 없애는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물 많이 드세요, 식이섬유 많이 드세요, 그런 거 아니고요. 바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버터 한 스푼을 드시는 거예요. 항상 툭 튀어나와 있던 아랫배들이 쏙 들어가게 되고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변비가 3일? 아니 내일이면 당장 해결되실 거예요. 왜 버터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건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변비에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저만의 꿀팁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터를 먹으면 변비가 해결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변비는 그냥 쉽게 말해서 장이 멈춘 거예요. 사실 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위, 그리고 간, 장, 순환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이 분비가 되고 그 자극으로 간에서 담즙이라는 소화액이 분비가 됩니다. 이 담즙이 비로소 이 장으로 내려가줘야 장이 움직여도 되겠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 중에 하나라도 끊기면 장은 그냥 신호가 안 온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약하거나 담즙이 안 나오면 장은 이제 일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대로 멈춰버려요. 이게 바로 변비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유산균을 먹고 식이섬유를 먹어도 장은 그대로 정지 상태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왜 멈췄을까요? 대부분은 잘못된 다이어트 그리고 식습관 때문이에요. 살 뺀다고 무조건 기름을 피하고 차가운 샐러드가 많은 식단만 계속 먹다 보면 위는 소화할 게 없네? 라고 위산 분비를 멈추게 돼요. 많은 분들이 샐러드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샐러드는 생각보다 위산 분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야채 샐러드를 먹고 너무 더부룩한데? 소화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위산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단계인 담즙 분비도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 단계인 장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위, 간, 장의 순환이 풀리지 않게 되면 변비는 절대 고쳐줄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음식 중에서 고기나 지방 먹으면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피곤해지고 아토피나 자가 면역 질환들이 심하신 분들은 이 독소 배출 기관인 장에서 변으로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독소들이 나가질 못하고 몸속에 갇혀있다가 다시 재흡수가 되니까 이 독소들로 인해서 피부로 이제 여드름이나 아토피, 뇌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좋은 지방들을 먹어주는 거. 이게 정말 포인트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위, 간, 장의 순환이 다시 켜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다른 식습관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지방이 들어와야 담즙이 돌고 이 담즙이 돌아야 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은 지방 중에서도 왜 버터를 항상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버터에는 부티르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지방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사실 장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 연료입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세포가 움직이기 위해서 직접 쓰는 기름 같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유산균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동안 쌓였던 숙변들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버터 한 조각 드시고 진짜 신기하게 바로 화장실 가네요? 라는 후기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버터 중에서도 목초우 버터를 항상 추천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이 기버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버터에는 버터보다 장세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료인 이 부티르산이 더 농축이 많이 되어 있어서예요. 그러면 또 궁금하신 게 버터랑 기버터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일반 버터, 목초우 버터도 우리 몸이 소화하기 어려운 유당이나 카제인들이 극소량 들어있어서 대부분 분들에게는 알러지가 없을 텐데 피부 질환이나 여드름 그리고 변비가 심하신 분들 이런 게 제거된 기버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부티르산이 훨씬 농축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 버터나 드시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버터를 먹어야 할까요? 비싸기만 하고 인공 첨가물 들어간 버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버터라고 적혀 있어서 그냥 구매를 하시는데 색소나 유화제 들어간 가공 버터, 이건 가짜 버터예요. 이건 오히려 장 점막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여기에 보시면 영양 성분표가 있어요. 유크림, 그리고 젖산, 소금 이 정도만 들어있는 게 진짜 버터인 거예요. 첨가물이 없죠. 그리고 가능하면 목초우 버터. 원래 소는 풀을 먹고 방목해서 자라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안에 가둬가지고 사료를 주고 먹인 버터는 조금 영양 성분이 다르겠죠. 이 깨끗한 버터 고르는 기준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물 200ml 정도를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꿀팁도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이 깨끗한 레몬즙도 한 스푼 같이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레몬의 산이 변이 배출되는데 꼭 필요한 위산이랑 담즙 자극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시피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따뜻한 물 200ml 정도에 레몬즙 한 티스푼, 그리고 이 미네랄 가득한 소금 한 꼬지, 한 0.5에서 1g 정도, 아까 말씀드린 부티르산 가득한 이런 유기농 기버터 한 스푼 섞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시는 게 레몬을 아침에 먹으면 너무 위에 자극되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 속이 쓰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위산이 과다해서 생긴다는 문제보다는 위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유들이 더 커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쪽 부분 보시면 위산이 충분히 나오질 않으니까 윗속의 음식이 분해되질 못하고 오래 머물게 되죠. 위 안에 압력이 높아지고 위식도 간략근이 느슨해지면서 역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위산을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해결점이겠죠. 그래서 식사하기 전이나 식사 후에 레몬즙을 15ml 정도 물에 타가지고 드시게 되면 오히려 위산이 잘 분비가 되니까 속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찬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담낭을 제거하고 기름이나 지방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도 버터 먹어도 괜찮나요? 더 더부룩해지는 거 아닌가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지방을 워낙 적게 먹는 저지방식이를 했거나 많이 필요해하고 담즙의 흐름이 거의 막혀있기 때문에 처음에 버터나 오일이 들어가게 되면 느끼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맞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랫동안 담즙 회로, 이 지방 회로가 멈춰 있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사실 담낭을 제거했더라도 담즙은 간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낭은 담즙을 저장해 놓는 용도일 뿐이니까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렇게 저장해 놓은 담즙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많이 드시기보다는 기버터 반 티스푼 정도 시작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몬이랑 소금물이랑 같이 드시게 되면 담즙이 아주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게 돼요. 도대체 어떤 걸로 골라서 먹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매번 이제 댓글로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잘 먹고 있고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버터나 기버터, 깨끗한 소금, 레몬수 이런 거는 광고를 받은 게 아니라서 특정 제품명을 언급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설명란에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히 이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간도 굉장히 많이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담즙이라는 소화액이 간에서 만들어져서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장이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게 멈추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가질 못해요. 결국에 변비가 생기고 배에 가스가 차고 독소들이 뇌까지 퍼지니까 피로감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버터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개의 조합으로 3일만 딱 해보세요. 복부 가스 찼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숙변이 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 가면 변비약, 유산균, 식이섬유를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그건 당장의 증상을 완화하는 용도일 뿐이지 또다시 반복이 돼서 병원에 가서 또 변비약을 먹지만 이제는 듣질 않아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만년 다이어트에 잘못된 다이어트, 새로운 다이어트를 몸에 다 시도해보느라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매번 병원에 가서 그냥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하고 약으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제 몸 상태를 제가 잘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로.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그렇게 확 해결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유기농 음식을 사고 좋은 기름들, 고기들, 야채를 잘 볶아서 먹는 거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약보다는 내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환경, 아침 루틴으로 몸이 스스로 다시 움직이는 리듬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버터 레몬티 그리고 버터 소금차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구독해두시면 고통스럽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행복한 다이어트 라이프 스타일로 같이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